네, 그 알고리즘 수업이고요. 오늘 얘기할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NP Complete과 관련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음, 먼저 모티베이션,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동기부여가 뭐 될지 모르겠지만 동기부여를 드리기 위해서 그 예제 하나를 들고 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프로그래밍 문제들, 그 프로그래밍 문제들을 그 종류별로 이렇게 조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분류를 해보고 그 다음에 NP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 요거는 이제 NP 컴플릿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말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 리덕션이라는 요 이론에 대해서 한번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오늘의 목표인 NP 컴플릿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 먼저 여러분들 그 굉장히 유명한 문제 중에 하나가 프로그래밍 문제 중에 하나가 TSP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TSP 들어봤다. 웹판원 순환 문제 들어봤다. 처음 들어본다. 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군요. 이제 TSP 혹은 이제 그 풀어서 쓰면은 트래블링 세일즈맨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악보자를 따서 이제 TSP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TSP 문제는 입력이 weighted, undirected, complete 그래프가 들어오고, 그러니까 입력으로 들어오고, 출력은 그 이런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그래프 안에 있는 모든 노드를 다 방문해서 처음 노드로 돌아오는 그 사이클을 찾고 싶은데 그 사이클의 그 코스트가, 그러니까 경로가 최단 경로가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찾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진다고 하면 이 그래프는 각 엣지마다 웨이트가 있고, 그죠? 각 엣지마다 웨이트가 있고, 그러니까 웨이티드고요. 그리고 이 엣지에 그 어떤 방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다이렉티드고, 모든 노드들 사이에 간선이 존재하니까 컴플리트 그래프입니다. 그죠? 그럼 제대로 된 입력이 들어왔고요. 이 입력에서 그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하면서 최단 경로인, 그러니까 최단 사이클인 그런 애를 찾아보면은 여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주황색인가요? 뭐 주황색으로 표시한 이런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이클은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도 사이클이 되겠죠, 그죠? 뭐 또 뭐가 있지? 이렇게도 사이클이 될 것 같고, 그죠? 여러 가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여러 가지 사이클들 중에서 이 그 엣지들의 코스트의 합이 이제 최소가 되는 이제 그런 사이클을 찾는 문제가 TSP 문제예요.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뭐 알고리즘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기본 방법이 되는 거는 이 노드들을 그냥 쭉 순서를 정해준 다음에 그 순서대로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코스트가 몇이 되는지를 전부 다 계산을 하고 그 중에서 코스트가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A, B, C, D니까 A, B, C, D. 뭐 물론 이제 가장 마지막 노드는 당연히 A가 되겠죠. A, B, C, D, A, B, D, C, A, C, B, D, 뭐 A, C, D, B. 점점점점에서 D, C, B, A까지 쭉 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나열을 해본 다음에 그때 코스트가 몇이 되는가 이걸 다 계산해서 그 중에 최소가 되는 애를 고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방법을 택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요런 게 모든 경우를 다 살펴보는 걸 우리가 브루트포스라고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런 브루트포스 알고리즘을 돌린다고 하면은 그때 걸리는 시간 얼마나 되죠? 경우의 수가 n 팩토리얼이니까 적어도 n 팩토리얼만큼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n 팩토리얼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n 팩토리얼은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알고리즘들의 시간 복잡도에 비해서 진짜 엄청나게 높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 여러분들 그 처음에 그 시간 복잡도 컴플렉시티 관련해서 그 이론 얘기를 할 때 그 컴플렉시티들 간의 우선순위가 있었잖아요. 뭐 처음에 뭐 컨스탄트, 그 다음에 로그, 그죠? 로가리즘, 그 다음에 리니어. 기억나죠, 여러분들? 그
이렇게 아니지, 데이터 크기, 여기가 뭐 타임 컴플렉시티라고 했을 때 뭐 로그면은 이렇게 떨어지고 리니어면 이렇게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콘스탄트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런 그래프 기억나시죠? 이때 제일 끝에 여기 있었던 애가 n 팩토리얼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그런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해서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 노드가 뭐 한 10개만 돼도 컴퓨터가 많이 힘들어 하겠죠? 그죠? 그럼 과연 요거 말고 이 TSP 문제를 푸는 어떤 다항 시간 안에 푸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할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다항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다항 함수로 표현이 되는 애를 다항 시간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다항 시간 안에 과연 TSP 문제를 푸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할까?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궁금하세요? 안 궁금하세요? 동기부여가 전혀 안 돼요? 너무 궁금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론상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있을 수도 있는데 적어도 여태까지 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못 풀었기 때문에 지금 나도 못 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지금 제가 굉장히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요게 그 NP completeness 3개의 그러니까 이 이론의 뭐랄까 논리예요. 논리. 왜 내가 이걸 못 푸냐? 왜냐면은 그전에도 다 못 풀었으니까. 이게 논리예요. 근데 이거를 왜 이게 연결이 되는지는 차츰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문제들을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먼저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래밍 문제, 사실 그 프로그래밍에 한정될 필요는 없지만 그냥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할게요. 프로그래밍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어떠한 완벽한 논리 체계 하에서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unsolvable 혹은 undecidable problem이라고 해요. 이 중에서 진짜 제일 유명한 문제는 정지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정지 문제 들어보신 분 있나요? 정지 문제, halting problem 처음 들어본다. 그래요? 이걸 설명하는 게 좋으려나? 그게 뭐냐면은 그냥 문제만 얘기를 할게요. 문제 얘기하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은 어떤 h라는 펑션이 존재할 수 있을까? 이게 궁금한 건데 이 h라는 펑션 얘는 뭐냐면은 어떤 여러분들이 짠 어떤 알고리즘을 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줍니다. 뭐 프로그램 P라는 프로그램을 줬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얘가 여기에다가 어떤 입력을 또 줘요. 입력은 input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이 H라는 애한테 여러분들이 짠 코드랑 인풋을 주면 과연 얘가 무한 루프를 돌면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인가, 혹은 얘가 알고리즘을 제대로 종료하고 끝낼 것인가, 요거를 맞추는 이제 그런 함수인 거예요. 이 H라는 함수가. 이런 함수를 보고 이제 정지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정지 문제. 이게 정지 문제예요. 어떤 알고리즘과 거기에 맞는 어떤 입력을 주었을 때 이 프로그램이 과연 멈출 것이냐, 제대로 끝날 것이냐, 아니면 안 끝날 것이냐, 이걸 맞추는 거예요. 근데 이론상 이런 그 코드는, 그러니까 이런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 없다. 요게 밝혀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 인터넷에 그냥 halting problem 혹은 이제 정지 문제 치면은 유튜브 이런 데 하면은 뭐 영상 좀 잘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사실 힐버트의 10번째 문제, 저 뭔지도 몰라요. 아무튼 못 푸는 문제래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죠? 풀 수 있는 문제를 우리는 solvable 혹은 decidable 문제라고 합니다. 근데 풀 수 있는 문제들 중에서도 현실적인 시간에 풀 수 없는 문제가 존재하고 현실적인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요거를 우린 또 intractable, tractable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수많은 그 문제들과 알고리즘들 있잖아요. 이제 걔네들은 전부 다
그러니까 뭐 최소 신장 트리, 뭐 최단 경로, 정렬 문제 이런 애들 전부 다 현실적인 시간에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죠? 얘네들은 전부 다 다항 시간 안에 표현이 되는 그런 알고리즘이 존재합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 저도 이것도 무슨 문제인지 저도 잘 모르는데 뭐 프레스버거 산술 문제 뭐 이런 게 있대요. 요거나 아니면 다른 기타 몇몇 문제들은 현실적인 시간에 풀 수 없다는 게 증명되어 있어요. 어떤 알고리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게 증명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문제들은 현실적인 시간에 풀 수 없다는 게 증명되진 않았지만 풀 수 있다는 것도 증명되지 않아서 여기에 어떤 문제들은 여기에 존재하는지 모르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의 관심사는 걔네들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현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를 했지만 그냥 조금 제너럴하게 봤을 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현실적인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입력 n에 대해서 푸는데 걸리는 시간이 어떤 그 다항 함수로 표현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는 그 현실적인 문제, 그러니까 트랙터블 프로블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항 함수라고 하면은 요런 거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뭐 3n의 4승 더하기 4n의 3승 빼기 뭐 2n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이 다항식으로 표현되는 요런 애들을 우리가 다항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이 논리가 약간은 허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n 로그 n 같은 것도 이 여기서 말하는 다항 시간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세타의 n 제곱 안에 포함되지 세타가 아니고 5의 n 제곱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죠? 얘네들도 다항 시간으로 취급합니다. 로그가 붙은 애들도. 그렇습니다.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은 그 타임 컴플렉시티가 fn인데 이 fn이 5의 뭐 세타의 nk에 포함되는 이제 그런 애들을 k는 임의의 수예요. 100, 1000 뭐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애들을 전부 다 그 트랙터블 프로블럼, 이제 다항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인트랙터블 프로블럼은 트랙터블 프로블럼이 아닌 풀 수 있는 모든 문제예요. 다항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 뭐 2의 n승만큼 시간이 걸린다던가 n 팩토리얼만큼 시간이 걸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이런 문제를 우리는 인트랙터블 프로블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차원으로 문제들을 또 분류를 해볼 건데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걔네들을 크게 두 종류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결정 문제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최적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풀었던 뭐 쇼티스트 패스 문제 이런 애들은 최적화 문제입니다. 왜냐면은 어떤 노드에서 뭐 다른 모든 노드 혹은 어떤 특정 노드까지 가는 경로 중에서 제일 짧은 애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모든 숫자들 중에서 제일 짧은 애를 찾고 싶은 거니까 이런 것들은 그 최적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MST 같은 문제도 MST 미니멈 스패닝 트리 같은 문제도 그 스패닝 트리를 찾을 건데 그 간선들의 웨이트가 제일 짧은 그죠? 간선들의 웨이트의 합이 제일 짧은 애를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그 최적화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결정 문제는 뭐냐면은 결정 문제는 어떤 문제의 답이 yes 혹은 no로 끝나는 애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가능하겠죠. 정점 U에서 정점 V로 가는 길이 뭐 100 이하인 경로가 존재하는가? 존재하면 yes 아니면 no 이렇게 답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최적화 문제도 거기에 대응되는 결정 문제가 존재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도 그 밑에 있는 최단 경로 문제를 그냥 OX 문제, 그러니까 yes, no 문제로 바꾼 거잖아요.
이런 그 바꾼 버전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그 MP completeness, MP 완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말로는 MP 완비 이론에서는 이 최적화 문제는 다루지 않고 이 결정 문제를 주로 다룹니다. 결정 문제를 다룬다. 물론 이제 최적화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는 해요. 연결이 되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메인으로 살펴보는 문제는 결정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최적화 문제에 대한 복잡도 분석을 하고 싶으면은 얘를 결정 문제로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분석을 하게 돼요. 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질문 있어요? 이해 잘 돼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PMP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PMP 들어보셨죠? 막 그 되게 그런 100만 불짜리 현상금 달리 문제로 좀 잘 알려져 있지 않나요? P가 그리고 여러분들 얼마 전에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렸잖아요. 롱기스트 패스. 네. 롱기스트 패스가 대표적인 MP 하드 문제 중에 하나예요. MP 하드, MP 컴플리트니스 문제 중에 하나인데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게 될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합시다. P랑 MP. 자, 우리 P, MP는 문제들의 집합이에요. 문제들의 집합. 그리고 그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제를 우리는 뭐 P 문제, MP 문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P 문제는 그러니까 P는 뭐냐면은 뭐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yes, no 문제의 집합. 그러니까 결정 문제들의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배운 모든 문제들이 전부 다 P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물론 이제 sorting, selection, MST, SSP 얘네들이 전부 다 최적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이제 결정 문제로 바꿔서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결정 문제로 바꾼 버전이 모두 P 문제예요. 왜냐면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해답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NP는 뭐냐면은 NP는 많은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데 논 폴리노미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이제 폴리노미얼이라서 이제 P인데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라고 해서 P고 NP는 논 폴리노미얼이 아니고 논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으로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비결정론적으로 다음 시간에 풀 수 있는 yes, no 문제들의 집합을 NP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게 뭔지 잘 모르겠죠. 비결정론적이라는 말이. 혹시 이거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비결정론적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다. 항상. 몰라요? 네. 좋습니다. 근데 몰라도 괜찮아요. 지금 설명할 거예요. 네. 디터미니스틱, 그러니까 결정론적을 디터미니스틱, 논 디터미니스틱은 이제 비결정론적 이렇게 영어로 표현을 하는데 먼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모든 컴퓨터는 결정론적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컴퓨터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노트북, 지금 뭐 그 태블릿 가지고 있죠. 핸드폰 전부 다 결정론적인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 다 튜링 머신의 구조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그런 컴퓨터잖아요. 그런 애들이 전부 다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논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는 뭐 현실에는 뭐 제가 아는 한은 존재하지는 않는데 이론적인 컴퓨터입니다. 이론적인 컴퓨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어떤 문제 하나를 그 예제로 보면서 결정론적으로 문제를 푼다는 게 무엇인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점 S에서 정점 F로 가는 그러니까 어떤 트리가 주어졌을 때 혹은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정점 S에서 정점 F로 가는 경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물론 이제 전체 큰 그림을 봤을 때 S는 여기 있고요. F는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F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몰라요. 얘가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트리가 주어졌다고 하면은 S에서 F로 가는 그 경로를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찾겠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정보는 각 노드마다 어떤 노드로 갈 수 있다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노드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야 된다 라는 정보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리로 구현이 된 거죠. 트리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F가 존재한다고 하면 S에서 F로 가는 그 경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DFS나 BFS 같은 그래프 탐색 알고리즘 사용하면 되잖아요. 그럼 걔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위쪽 먼저 방문한다고 하면은 여기 방문하고 여기 방문하고 없네. 다시 백트래킹해서 방문하고 없네.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이쪽 방문해서 가는 뭐 이런 방법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뭘 설명하고 싶냐면은 DFS가 굉장히 대표적인 예제인데 어쨌든 어떤 상태에서 지금 여기에 사람이 서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어떤 상태에서 갈림길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밖에 선택을 못해요. 그죠? 하나만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리고 간 다음에 아닌 걸 확인하고 나서야 뒤로 돌아와서 그 다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맞죠? 언제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스테이트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그 상태를 우리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스테이트, 그 상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갔다가 돌아오면은 이때의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은 뭐 그러니까 왼쪽을 이렇게 표현할까요? 왼쪽 아니 위쪽이라고 해야 되나요? 위쪽으로 방문했다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왔다. 요게 하나의 일종의 스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의 스테이트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면은 그 중에 선택해 본 다음에 스테이트를 변환하고 그 다음에 또 입력이 들어오면은 그 입력에 맞게 선택하고 요걸 반복하는 겁니다. 이게 튜링 머신이 동작하는 원리예요. 튜링 머신 자체가 스테이트를 관리하면서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처리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이제 그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결정론적으로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 방금 전에 봤던 이 문제를 푼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경로를 다 가보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경로를 다 가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쭉 갔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운 좋게 여기 있었으면 한 번에 끝나겠지만, 근데 만약에 없거나 아니면 맨 마지막에 있었으면은 결국 다 보는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만약에 각 간선을 따라가는데 1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는 14만큼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왜냐면 여기 엣지가 14개가 존재하니까. 이게 결정론적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원리고, 결정론적 알고리즘은 하나의 상태에서 한 가지 결정만 내릴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이제 DFS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럼 이제 비결정론적 관점은 뭐냐면은 처음에 DFS를 수행하는 어떤 그 애가 있다고 하면은 그 디터미니스틱 환경에서는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일단 여기 먼저 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단 여기 먼저 가 이런 식으로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모든 선택을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갈림길 중에 선택, 그러니까 디터민 하는 게 아니고 둘 다 가는 거예요. 상태에서 가능한 모든 다음 상태까지를 모두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예제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 사람이 있는데 두 가지 경로에 나의 분신을 만들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분신들이 여기서 또 선택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선택이. 그럼 둘 다 가는 겁니다. 한 번에. 이게 논 디터미니스틱 컴퓨터에서 동작하는 원리예요. 그럼 얘가 또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분신들마다 또 선택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둘 다 가봅니다. 그러면은 처음 S에서 시작해서 한 번, 두 번, 세 번 만에 모든 경우를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경우에 논 디터미니스틱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그러면은 세 번 만에, 그러니까 그 3이라는 시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요게 논 디터미니스틱으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네, 그런 과정입니다.
근데 요거는 또 어떤 거랑 비슷하냐면은 결정론적으로 당 시간 안에 오타가 있네요. 당 시간 안에 정답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고 이제 가정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논디터미니스틱하게 풀면은 3번 만에 얘를 찾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다르게 보면은 뭐냐면은 만약에 어떤 정답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렇게 가는 이제 그런 경로를 알려주면,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너 오른쪽 왼쪽 왼쪽으로 가라고 알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얘를 찾을 수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과 동일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경우를 다 보는 것과 정답을 알려줬을 때 그걸 따라가는 그 시간은 두 개가 동일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제 비결정론적 시간 안에 비결정론적인 관점에서 당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를 NP 문제라고 하고요. 이런 문제는 다르게 말하면은 결정론적으로 당 시간 안에 정답 검증이 가능한 문제, 요게 NP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게 개념이 조금 어려운데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어렴풋이 이해된 것 같다 하는 사람. 네. 좀 잘 모르겠다, 헷갈린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 다 아는 거 맞죠, 여러분들? 네. 아닌데 저는 이거 이해하는 거 한참 걸렸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똑똑하시네요. 네. 이해하신 거 맞죠? 여러분들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요? 네. 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거죠. 그쵸?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요런, 그러니까 이론상의 컴퓨터예요. 이론상의 컴퓨터. 네. 그리고 제가 저 디터미니스틱이라는 단어를 실제 라이브러리 같은 데서 볼 때는 어떠한 함수의 동작이 항상 같은 동작을 보장할 것에 대해서 저 단어를 보통 많이 쓰던데 그것과는 전혀 실제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은 네네네. 막 가비디 컬렉션 그런 것들도 언제 발생할지 모르고 그런 외부의 요인들이 있다 보니까 같은 인풋을 넣었을 때도 그런 임퓨어한 때문에 이제 네. 동작이 달라진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논디터미니스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네네. 그거랑은 전혀 관련이 오. 그러게요.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전 둘 다 알고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그냥 deterministic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냥 영어 단어잖아요. 그냥 그거를 다른 상황에서 그냥 쓴 것 같아요. 그게 두 개가 크게 연관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네. 답변이 됐나요? 네. 또 질문 있나요, 혹시? 헷갈리면 여기서 질문을 해주세요. 이 순간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있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그럼 P랑 NP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잖아요. 근데 이 P 문제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로 당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디시전 문제, 그러니까 뭐 yes, no 문제 집합을 P라고 하고, NP 문제는 논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로 당 시간 안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논 폴리노미얼 이런 게 아니고 둘 다 폴리노미얼 안에 풀 수 있는데 하나는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로, 하나는 논 디터미니스틱 컴퓨터로 풀 수 있는지를 집합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들을. 근데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게 요 P 문제와 NP 문제가 같으냐 다르냐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100만 불짜리 현상금이 걸려 있고요. 클레이 연구소라는 곳에서 뭐 3개, 뭐 7개의 난제 뭐 이런 거를 공표를 해서 문제 풀 때마다 100만 불을 주겠다, 그런 공표를 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돈 많이 벌고 싶으시면은 지금 P는 NP인지 증명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증명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모든 P 문제는 NP 문제에 속한다는 건 너무나 자명합니다. 맞나요?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를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다라는 얘기는 이제 풀고 나서 검증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P는 NP의 이제 부분 집합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P랑 NP가 어떤 관계가 있을지를 유출해 볼 수가 있냐면은 요런 왼쪽과 같은 관계이거나 아니면은 NP가 P랑 동일하다는 게 증명이 되면은 오른쪽과 같은 관계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 둘 중에 뭐가 맞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근데 현대 대부분의 컴퓨터 공학자들은 혹은 이제 과학자들은 왼쪽과 같을 것이다. P랑 NP는 다를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증명된 건 아니고 그냥 추측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럴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 어지러우실 수 있는데 그래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요거는 일단 그 막바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긴 하지만 이 NP 컴플릿을 정의하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거든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근데 막상 들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문제가 주어졌어요. 문제 A와 문제 B가 주어졌습니다. 이거 둘 다 그냥 프로그래밍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쇼티스트 패스 아니면은 뭐 물론 이제 yes no 문제로 변형했을 때 쇼티스트 패스 아니면 뭐 MST 이런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두 개의 문제가 주어졌는데 근데 만약에 그 B라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하나 알고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B라는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그리고 이 B라는 문제를 B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이 있고 얘 입력으로는 이제 베타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 A를 풀고 싶은데 A의 알고리즘을 몰라요. A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문제 A에 들어가는 입력을 알파라고 하는데 그 알파를 어떻게 이렇게 변형을 해서 베타로 만든 다음에 이 문제 B를 위한 알고리즘에 이렇게 넣어줬더니 그럼 이제 yes 혹은 no가 튀어나오는데 얘 결과가 yes일 때 이렇게 전체로 봤을 때도 yes이고 여기서 나오는 no가 전체로 봤을 때도 no면은 그러면 우리는 문제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B를 푸는 알고리즘을 사용한 거잖아요. 그죠? 이런 변환을 우리는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문제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B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할 건데 문제 A의 입력을 다항시간 변환,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을 해서 베타로 바꾸고 그 베타로 바꿔서 알고리즘에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 yes랑 no가 이 전체 문제 A의 yes랑 no와 같으면 그러면은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에 성공한 겁니다. 요 개념 이해되세요? 요거 그냥 쭉 읽어보면은 문제 A의 입력 알파를 문제 B의 입력 베타로 바꾸되 다음 성질을 만족하면은 다항시간 변환,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폴리노미얼 타임 리덕션이라고 하고 요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거를 그냥 문제 번호를 가지고 A 이렇게 B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입력을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고. 근데 이때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은 그 성질 1, 2가 있는데 변화는 다항 시간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성질 두 번째 거는 이 두 사례의 정답이 일치해야 한다. 요 두 가지 조건이 되겠습니다. 요 개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다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문제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A를 문제 B로 그냥 변환한 거예요. 그걸 이제 뭐 우리말로 하면 그냥 변환, 뭐 영어로 하면 리덕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다항 시간 내에 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예제를 들어보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아요. TSP 문제는 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렸고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 얘는 뭐냐면은 이제 무양 그래프, 그러니까 그 언다이렉티드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이때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존재하는가? yes 혹은 no를 답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해밀토니안 사이클은 모든 정점을 한 번씩 방문하고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경로가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래프가 주어지면은 이렇게 가면은 이게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되는 거예요. 모든 노드를 다 한 번씩만 방문하고 이렇게 돌아오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TSP 문제는 그 우리가 yes no 문제로 바꿀 건데 뭐 가중치를 갖는 무양 완전 그래프 G가 주어졌을 때 길이가 K 이하인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존재하는가로 우리가 TSP 문제를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참고로 이제 완전 그래프라고 했었으니까 완전 그래프는 이제 모든 노드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해밀토니안 사이클이 무조건 항상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중치가 K 이하인 그런 애가 존재하는가를 찾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를 풀기 위해서 TSP 문제로 다항 시간 변환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이 TSP 문제로 얘를 변환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입력을 바꾸는 거예요. 원래 입력은 이런 그래프였는데 어떻게 바꾸면 될까? 여러분들 졸리세요? 좀 주무실래요? 네, 네, 좀만 참으세요. 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닌가? 네, 네.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잖아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간선이 존재하면은 그 간선들을 전부 다 1로 바꾸는 거예요. 1로 이렇게 간선의 웨이트를. 그리고 만약에 간선이 없었으면은 걔를 이제 무한대로 설정을 하는 겁니다. 간선의 웨이트를. 그럼 이 상태에서 TSP 문제를 풀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TSP 문제에서 그 K 값이 이제 n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드의 개수, 그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TSP 문제를 풀면 그 정답이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 푸는 것과 답이 동일하죠. 여기서도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원하는 답은 이거였는데, 그죠? 여기에 1111 만약에 요 엣지를 통과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가 무한대가 되니까 얘는 K보다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여기 길이가 n인 1, 2, 3, 4 4인 그런 사이클이 존재하니까 그러면은 TSP 문제를 풀었다 얘기할 수 있고 요 답을 이용을 해서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도 풀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요게 리덕션입니다. 이해되세요? 이해 안 돼요? 요 입력을 바꾸는 거예요. 얘가 더 필요하려나? 어때요, 여러분들? 요거 이해 잘 되세요? 오늘 좀 숨 막히는데? 뭐지? 그쵸. 그 이론적인 내용 할 때 좀 많이 힘들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요거를 조금 전에 봤던 이 그 그림으로 보면은 여기가 이제 TSP 문제인 거고 여기가 이제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인 거예요. TSP 문제에 어떤 알고리즘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요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러니까 요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를 위한 그래프가 주어졌을 때 이걸 다항 시간 변환해서 요런 그래프로 바꾼 거죠. 그리고 이 입력으로 TSP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을 돌리고 나면은 그럼 정답이 튀어나올 텐데 그 정답이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의 정답과 그러니까 이 입력으로 들었을 때 정답과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다항 시간 안에 변환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은 여기 전체 엣지 수가 노드의 제곱까지가 이제 최대일 텐데 얘는 이제 다항 시간이잖아요. n 제곱이면은 그죠? 걔네들만큼 11111 하고 뭐 없는 애들도 그냥 무한대 이렇게 하면 되니까 n 제곱만큼밖에 시간이 안 걸리죠. 세타의 n 제곱만큼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변환하는데 다항 시간 변환 성공했고
TSP 문제의 정답이 해밀토니안 사이클 문제의 정답과 동일하니까 리덕션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요 리덕션을 한다. 그러니까 폴리타임 리덕션을 한다. 라는 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국에는 이제 문제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B를 사용하는 거잖아요. 문제 B를 푸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 A를 풀기 위해서 문제 B를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은 문제 B가 문제 A보다 적어도 쉽진 않다. 문제 B가 문제 A보다 어렵다는 아니고 쉽지 않다. 같거나 어렵다. 난이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왜냐면 만약에 문제 B를 쉽게 푸는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이 문제 B를 쉽게 푸는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존재해요. 그럼 문제 A는 무조건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솔루션이 존재하죠. 근데 만약에 문제 B를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이 없어요. 그럼에도 문제 A를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 안 하고 그냥 다른 방식으로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또 증명을 해봐야겠지만 우리가 만약에 어떤 문제 A를 문제 B로 리덕션이 가능하다라는 말은 문제 B가 문제 A보다 어렵다. 혹은 적어도 난이도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네.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문제 B를 푸는 어떤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존재하면은 문제 A를 푸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이 존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요거도 다항 시간, 요거도 다항 시간이니까. 그렇습니다. 요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요걸 거꾸로 아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꾸로. 이렇게 A를 B로 변환을 했으면은 A에다가 다항 시간 변환까지 더했으니까 이게 얘보다 더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네, 반대예요. 사실 그게 접니다. 네, 대학원 알고리즘 수업 들었는데 요거 이해 못 해가지고 시험에서 틀렸어요. 네. 뭐 어떤 문제를 다른 문제로 리덕션 해라 라고 했는데 그걸 거꾸로 해가지고 틀렸어요. 네. 아무튼 헷갈리기가 쉽다.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 P, MP도 받고 그 리덕션도 받잖아요. 그럼 이제 드디어 MP 하드와 MP 컴플릿을 정의할 그런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 MP 하드는 뭐냐면 MP 하드는 모든 MP 문제에서 다항 시간 변환이 가능한 문제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MP 문제가 존재하면 여기 MP 문제 하나가 있어요. 얘를 어떤 문제로 변환 가능한 거예요. 얘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요. 뭐 X라는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제 MP 군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변환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떤 문제고 다 변환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문제가 MP 하드 문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요거 이름이 MP 하드인 이유는 적어도 MP만큼은 어려운 문제다 라고 해서 MP 하드라고 이름이 지어진 겁니다. 이해되세요? 우리가 지금 A 문제에서 B 문제로 리덕션이 되면은 B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를 이렇게 리덕션이 가능하면 이 문제가 적어도 MP 문제보다는 어려운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렵거나 같거나. 이게 MP 하드이고요. 그럼 이런 문제가 과연 정말 존재하나 궁금하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이런 문제가 존재합니다. 그 SAT라는 문제가 존재해요. 여러분들 논리회로 시간에 이미 배우셨습니다. 그 불식 다들 아시죠? 뭐 and, or, not, 또 뭐 있죠? 요거랑 또 뭐 있죠? 내가 뭐 빼먹었지? and, or, 요거랑 아이 몰라. 아무튼 얘네들 가지고 그 변수에다 값을 입력하면 그럼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그 문제를 SAT 문제라고 하는데 이 SAT 문제는 튜링 머신으로 표현 가능한 이제 모든 문제를
다 여기 SAT 문제로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튜링 머신, 논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을 말하는 겁니다. 논디터미니스틱 튜링 머신을 SAT 문제로 전부 다 변환할 수 있다. 이게 증명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뭐 좀 제너럴한 SAT 문제다라고 해서 G셋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가 존재하고요. 요 문제가 이제 NP 하드, 대표적인 NP 하드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는 다음 시간에 그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NP 컴플릿은 뭐냐? NP 컴플릿은 NP 하드이면서 동시에 NP 문제인 애들을 NP 컴플릿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모든 NP 문제들을 다 변환할 수 있어요. 어떤 여기 안에 존재하는 애들은 다 변환할 수 있는데, 근데 그조차도 이 NP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NP 하드는 여기 바깥에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있으면은 얘는 그 NP 문제이면서 NP 하드 문제, 그래서 NP 컴플릿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얘기했던 G셋 문제도 NP 컴플릿 문제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어렵죠, 여러분들? 재미가 없죠? NP 이론이 원래 좀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 건데, 그 여러분들이 만약에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알고리즘 관련돼서 어떤 연구를 한다, 논문을 한다, 아니 논문을 쓴다,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어떤 알고리즘을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처음 보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폴리노미얼 타임 안에 풀리지 않는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혹시 있을지도 몰라 하면서 끙끙 앓고 막 계속 그걸 연구하는 것보다, 만약에 이게 NP 컴플릿 문제다 혹은 NP 하드 문제다 라는 걸 증명할 수 있으면은, 아 이건 어차피 못 푸는 문제 하고 빨리 포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막 논문들을 몇 편을 써봤는데, 근데 거기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프록시메이트한 알고리즘들을 좀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 아세요?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은 어떤 문제를 정확하게 풀지를 못해서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얼추 맞는 정답을 뽑아내는 알고리즘들을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실 법한 게 뭐 유전 알고리즘 몰라요? 엔트 콜로니 알고리즘 몰라요? 뭐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예요. 뉴럴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인데 정확한 답을 뽑을 수가, 그러니까 최적의 답을 뽑을 수가 없으니까 뭔가 이렇게 좀 그 랜덤한 뭐 이런 것도 섞어가지고 대충 뭐 비슷한 답을 뽑아내는 이런 게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를 내가 정확하게 안 풀고 어프록시메이트하게 풀겠다라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이 문제는 NP 하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프록시메이트 알고리즘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요. 그래서 증명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것도 재미가 없군요. 난 되게 재밌었는데. 네. 일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은 요 리덕션 이런 거 얘기했었잖아요. 어떤 문제에서 어떻게 리덕션이 가능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면서 그런 약간 뭐랄까 노하우, 리덕션 하는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질문?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해가 빨리 져서 저녁 되면 더 피곤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피곤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없는 것 같으니까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